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는 듯한 느낌. 당신의 눈도 몸도 미소도 아닌 훨씬 더 내밀한, 바로 당신의 존재 자체를 말입니다. 그런 시선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칼 융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의식적인 몸짓 뒤에는 의식이 부정하려는 감정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아마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지금껏 놓쳤을지도 모를 무언가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당신을 본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스스로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당신에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시선도 미소도 친절한 제스처도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상징이고 신호이며 그것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말없이도 알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로 숨기려는 것을 우리는 시선으로, 침묵으로, 떨리는 손으로, 이유 없이 가까워지는 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을 느낀다면 그의 무의식은 반드시 그것을 드러낼 방법을 찾아냅니다. 사랑과 욕망, 끌림은 억누를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몸짓, 모든 자동 반응 속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볼 때 무언가가 달라지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몸의 자세일 수도 있고 말투일 수도 있고 숨결의 리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융은 다르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는 두 무의식 사이의 동기화라고 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단순한 존재 자체가 그 사람 안에 방어 기제를 꺼버리는 무언가를 건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는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과도하게 웃거나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마치 당신의 존재가 그가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울을 눈앞에 들이미는 것처럼 말이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당신에게 끌린다면 그의 그림자는 불안해집니다. 융에게 있어 그림자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숨겨놓은 무의식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그림자를 비추는 특별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끌림은 아름답고 완벽한 것에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툰 행동 속에, 충동적인 순간에, 과한 표현 속에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감정을 느낀다면 그의 내면의 모순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해 보인다면,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한다면,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 본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웃는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한 신호가 아니라 자기 통제의 틈새를 뚫고 나오는 내면의 폭발입니다. 말로는 부정하려 하지만 몸으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억눌린 끌림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무의식은 상징으로 말하지 명확한 언어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은 종종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갈망하는 것은 동시에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마주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대해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가 인정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디서든 당신을 찾으며 마치 우연인 척 한다면, 당신을 볼 때 그의 동공이 커진다면, 당신에게만 목소리의 톤이 달라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진짜 무언가의 목격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끌림을 신비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언어로 말하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영혼은 마음이 이해하기 전에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차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마치 아직 경험하지도 못한 무언가를 깊은 곳에서 기억하는 듯한 감정. 그것은 설렘과 혼란의 혼합, 다가가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그 속에서 자신을 마주칠까 두려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선은 단순히 욕망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잊혀진 기억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다음에 마주치게 되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관찰하세요. 몸짓, 속도, 웃음, 침묵. 이 모든 것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감정을 숨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이 진짜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작은 행동을 당신에게만 한다면, 당신을 볼 때 그 시선이 특별하다면, 그는 아마도 당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신기한 점은 우리가 왜 누군가에게 끌리는지를 정작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그냥 일어난다 속에 칼 융이 연구한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투사.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볼 때 그는 단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기 자신의 일부를 투사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고 잊혀진 그의 일부를. 그리고 그 부분이 감정적인 무언가에 닿을 때 끌림은 번개처럼 발생합니다. 강렬하고 예기치 않으며 설명할 수 없는 감정.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인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외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에게서 자신에게 결여된 무언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그의 영혼이 익숙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조용한 존재감 혹은 당신의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의식적인 끌림의 조용한 춤이 시작됩니다. 융은 아니무스와 아니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면의 원형들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적 부분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적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저항할 수 없이 끌린다면 그것은 당신이라는 개별적인 사람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내면 원형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무언가를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통해 그의 정체성 속에 잠들어 있던 부분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끌림은 종종 혼란을 동반합니다. 몸이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해도 가까움을 느끼고 함께한 과거가 없어도 신뢰를 느낍니다. 마치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처음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깊고 무의식적인 것. 거울 너머에서 아니마나 아니무스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단순히 끌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그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에너지적이고 감정적이며 상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것은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긴장은 여러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긴장감, 회피, 어색함, 통제할 수 없는 자기장 같은 힘. 하지만 바로 이 긴장이야말로 무언가 강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는 아마 당신을 이상하게 놀리거나 그것이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방어적으로 행동하거나 당신이 근처에 있을 때 화가 난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 강력한 감정을 제어하려는 왜곡된 감정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본질은 억눌린 욕망의 투사입니다. 융의 말처럼 영혼은 타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끌림의 신호가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이상하거나 심지어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되면 그는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나고 당신에게 무관심한 척하며 차갑고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감정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의 내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억압한 것은 외부에서 운명으로 마주친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을 통해 자신이 억눌러온 무언가를 보게 된다면 그는 그것을 강렬하게 느낄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움과 함께.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큰 무언가의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징입니다. 당신은 원형입니다. 당신은 촉발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볼 때 특정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의 반응이 과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관찰하세요. 영혼이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시선으로 관찰하세요. 깊은 욕망은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인내심으로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흔적이 오직 당신에게서만 나타난다면, 당신 혼자만이 그 감정적 움직임의 촉매라면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고백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의 몸, 목소리, 제스처가 이미 큰 소리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왜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바라보는지, 이상한 방식으로 웃는지,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왜 그 사람의 호흡이 변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갑자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감정 반응이 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감정의 진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촉발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그가 당신에게 평소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더 긴장하고 더 어색하고 더 조용하고 더 집중하는 듯하다면 그것을 모순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비언어적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무의식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그중 한 사람이 깊은 무언가를 느낄 때 비록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호감이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논리 없이, 계획 없이, 멈출 수 없이 일어나는 무언가.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미묘한 에너지. 우리는 그것을 침묵 속에서, 멈칫하는 순간들 속에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윤근 이 현상을 동시성, 싱크로니지텟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동시성이란 겉보기엔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 뒤돌아보면 그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적 연결, 두 무의식 사이의 공명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은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의 정신은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종종 그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 그가 당신이 있는 곳에 평소보다 자주 나타난다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우연히 마주친다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길과 그의 길이 계속 엇갈린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그것은 계획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이 그를 당신에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의 조용한 욕망이 그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쫓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작용하는 끌림입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단 몇 초라도 당신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는 듯한, 마치 당신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내면에서 안도감이나 어지러움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윤기에 따르면 무의식은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어떤 부분을 타인에게 투사할 때 그 사람은 상징이 됩니다. 그는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의 감정을 일깨우는 존재가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지금껏 피하려 했던 감정의 깊이, 억눌렀던 부드러움, 두려워했던 사랑. 그래서 그는 당신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성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몸이 이미 느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나오는 웃음, 눈에 띄는 긴장감, 1초쯤 너무 길게 이어지는 시선, 채우지 못하는 침묵.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가면에 생긴 균열입니다.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영혼의 작은 누출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장 깊은 차원에서 당신에게 끌린다면 그의 방어 기제조차 변하게 됩니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더 많이 걱정하고, 더 세심하고, 더 관대하고, 더 개방적으로 됩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마치 그 안에 어떤 부분이 당신의 존재 앞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당신이 그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이 겉보기에는 우연한 활성화는 사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매우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영혼은 상징, 이미지, 꿈을 통해 움직인다고. 하지만 깨어있을 때에도 그것은 일상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갈망했지만 감히 찾지 못했던 것을 당신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래된 소망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을 보는 순간 변한다면, 그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바뀌며 세상 속에서의 그의 방식이 당신 곁에서만 변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의식적인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곳에서 옵니다. 생각이 아닌 감정으로 결정되는 장소에서. 그가 그것을 숨기려 한다 해도 거리를 두거나 무시하는 척하거나 그의 영혼은 이미 스스로를 드러낸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에너지로, 행동으로, 작은 몸짓과 깊은 침묵으로 본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말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만약 주의 깊게 본다면 그 언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성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그곳에서 본다면 당신은 항상 눈앞에 있었던 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외치고 있는 진실들. 또한 많은 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이 끌릴 때 나타나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해, 원하지 않아? 의 갈등이 아니라 욕망과 그림자 사이의 훨씬 깊은 싸움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통합하지 못한 모든 것, 억압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낀 모든 것은 우리의 그림자 속에 존재한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질 때 이 만남은 그 그림자를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누군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갈망한다는 것은 단지 빛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위협이 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구축해온 자아 이미지에 대한 위협. 왜냐하면 당신은 그 안에서 그가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스스로에 대해 믿고 있는 것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순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어떤 날은 멀어집니다. 어떤 순간엔 열려 있고 다른 순간엔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과 그림자 사이의 춤입니다. 윤기 말한 사랑하는 사람의 원형은 단지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준비가 된 자, 내면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원형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단지 욕망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숨겨진 상처, 불안, 묻혀있던 꿈들을 함께 드러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사랑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피했던 감정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날은 당신을 찾다가 다음 날엔 멀어지고 가까움을 원하다가도 갑자기 얼어붙은 듯 보인다면 그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너무 강렬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당신을 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 대신 그 감정을 모순적인 행동 뒤에 숨깁니다. 통제를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달라고. 때로는 무의식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냉소 혹은 억지로 만든 무관심의 형태로. 그러나 이런 방어 기제 뒤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떨림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존재, 당신의 몸짓 하나에 의해 무너진 감정의 균형. 이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는 가장 뚜렷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감정 시스템이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의 성격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당신과 있을 때 더 신중하고
말을 더 조심스럽게 고르며 예전에는 없던 침묵이 생기고 그의 반응이 더 감정적이고 더 상처받기 쉬운 방식으로 드러난다면, 하지만 오직 당신 앞에서만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역할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스스로도 모르게 방어벽을 낮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에 깊이 감동받는다면 그의 사회적 자아, 윤기 말한 페르조나, 페르소나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앞에 쓰는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가면을 통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가면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벌거벗고 열린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당신을 다르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감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자아가 당신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역할극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장 내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느껴집니다. 끌림에는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화학적 반응이 아닌 상징이 되는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대표하게 됩니다. 자유일 수도 있고, 다정함, 강렬함, 혹은 금기된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것은 감정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볼 때마다 그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그의 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오래 이어지다 갑자기 끊기는 시선, 특별한 이유 없이 생겨나는 미소, 끝나지 않는 침묵, 말하고는 곧바로 수정되는 문장,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거리를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종종 감정을 통제하려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고 있고 그를 내면 깊숙이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가 명확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감정도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이 심리학에서는 혼란이 강렬함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쉽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떨리고 있을 때 행동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정체성의 가장 깊은 층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대본에서 벗어난 행동들, 당신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반응들. 만약 이 감정적인 혼란이 오직 당신 앞에서만 펼쳐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드러남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에는 말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태는 있습니다. 그의 몸짓 속에, 침묵 속에, 모순 속에. 무의식은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놓쳐버리는 것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가 숨기려 해도, 그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가 부정하더라도. 윤근 말했습니다. 영혼은 온전함을 갈망한다고. 우리는 자신 안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사랑은 종종 우리가 원치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으며 방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이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정말로 바라볼 때 겉모습을 넘어선 그 강렬한 시선으로 그는 아마도 자신이 말로는 절대 인정하지 못할 만큼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만 보지 마세요. 그의 영혼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세요. 원치 않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호흡이 바뀌는지, 그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는지, 당신을 보기만 해도 미소를 짓는지,
당신이 있을 때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하는지, 말은 닫혀 있어도 몸짓은 열려 있는지, 그것을 관찰하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욕망은 외칩니다. 스며들고 조각들 속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조각들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기 시작한다면, 만약 그 사람이 당신 곁에서 이런 작고 미묘하고 자동적이며 의도되지 않은 반응들을 보인다면, 그는 당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울림을 준다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바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 채널은 당신에게 꼭 맞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단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계 뒤에 숨어있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숨기지만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들. 윤기 어쩌면 당신의 눈을 통해 보았을지도 모를 것들. 그리고 당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기피해서 상징적으로, 영혼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길 원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가 아직 그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을 무의식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거절당했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